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보면, 사면 안 되는 주식 첫 번째, 가장 그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걸러야 되는 거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그런 주식이죠. 물론 이제 이 주식이 상폐될 거야 안 될 거야를 100% 그냥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최근의 일이지만, 갑자기 그냥 멀쩡하게 영업이익 잘 나오고 매출 좋은 그런 건실한 기업이 직원의 행령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상폐 위험을 맞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주식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할 때는 분산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논외로 치고. 근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갑자기 알 수 없게 상폐가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삐그덕 된다던가,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던가, 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뭐 거래소에서 이제 지정한 그런 상장 폐지 요건에 하나하나 이제 걸려들면서 자본 잠식이 된다던가,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냥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것들, 사업 보고서라던가 그런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유추해내서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안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재무가 안 좋아도 단타 칠 거니까 괜찮아, 오늘 들어가서 오늘 나올 거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주식들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못 나온다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을 맞곤 하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주식들은 좀 필터를 하고, 그래도 좀 안정성이 확보된 주식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주식 실력이 맞냐 적냐를 떠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정도의 차이가 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량주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코스피 200 종목이라던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종목이 아니면은 쳐다보지 않는다, 영업이익 적자 같은 것들이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식들만 찾아서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하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에까지는 동의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 오늘 하려는 얘기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주식은 내가 사도 되네, 이 주식은 사면 안 되네, 이런 걸 구분 지을 때요, 이 주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영업이익 흑자, 얘는 적자, 이런 기준점으로 고르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어느 정도라는 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장 폐지 같은 거라던가 되게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것들은 걸러내는 게 맞지만, 그 이상의 특정 조건만 맞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대다수의 주식은 저는 이 주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라던가 뭐 안 좋은 면 좋은 면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주식과 얼마나 잘 맞는가.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한 뭐 10가지 특성들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10가지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특성들이 몇 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건 싫은데 라는 게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만약에 9가지 특성이 다 합격점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가지가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저 같으면 그런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두가 좋다고 할지라도 안 사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량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가장 유명한 거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제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움직임이 너무 더뎌요. 너무 더딥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솔직히 이 엄청난 우량주가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좋은 특성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안 좋은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랑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진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로 들어서 다들 알 법한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한때 잘 나갔던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뭐 대세 상승장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2배 가고 3배 가고 그런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저력이 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을 담보로 잡고 있는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저랑 맞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주식을 하는 내내 저한테 되게 핸디캡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랑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그냥 느긋하게 주식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그냥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삼전은 그거 움직이지도 않아, 야, 그런 주식을 왜 사냐?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의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런저런 이제 예시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채널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에서는 실전 매매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종목을 가지고, 주식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팁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 팁을 보신 분들, 실전 매매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 꼭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 좋은데 뭐 이런 계잡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별로 안 나오고, 코스닥 종목에 막 그런 소형 종목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계잡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식은 계잡주는커녕 제가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쌓은 그런 주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주식을 계잡주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한테는 계잡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우량주를 보고서 야, 그런 우량한 계잡주를 매매하냐라고 하면 저는 또라이처럼 보이지만, 이 정반대의 케이스에서 소형주를 매매를 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우량주 선호하는 사람이 와서 아니 이런 계잡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말은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서로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말할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한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이 주식 문화가 그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전략을 짜고 종목을 선택하고 주식을 하는 그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티플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탑을 찍은 그런 주식이고,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좋고 지금 현재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일봉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놓고 봐도요, 지금이 최고점이에요.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반으로 갈리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이게 최고점이어도 이런 주식이 나중에 탈출할 기회도 준다. 그러니 이런 주식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이게 지금 만약에 거품이 확 빠져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 쉽게 탈출하기 어려울 거다. 이 최고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여기 정고점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만 잃는 게 막 20% 30%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속절없이 그냥 또 손절을 하게 되거나 그냥 손실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할 거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주식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맞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 나름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면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죠. 나는 어떤 거를 선호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목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들을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좀 따져보고요. 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는 좀 떨어질 때 기가 막히게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잘 탈출할 수 있어. 혹은 떨어질 때 손절이나 익절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통해서 평단 낮춰가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 내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럴 때 진입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 봐도 되는 거고, 이만큼 고점이냐 최고점이냐 이런 거가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아무래도 설명이다 보니까 차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뉴스의 종류라도 그렇고 얘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악을 마치 가르듯이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얘는 불합격, 얘는 합격 이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나랑 얼마나 잘 맞느냐, 여기 다소 좀 미흡해 보이고 다소 미흡해 보이더라도 내가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한테 좋은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예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에서 쭉 내려서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그러면 저점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되게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있지만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주봉으로만 봐도요 1760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2만원까지 슈팅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누군가는 또 이런 조정 상황에서 아 그래 이거 또 이렇게 잠깐이라도 가겠지, 그럼 이걸 뭐 노리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정을 받을 길이 멀고 험난하니 이거는 나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매매를 자주 하고 경험을 쌓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주식은 나한테 정말 좋은 주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그냥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다 그렇다면은 이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인간적으로 깨우치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주식이 좋은 것이냐, 어떤 주식이 나쁜 것이냐, 어떤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것이냐, 어떤 타이밍이 나쁜 것이냐, 이런 거보다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잘 매매할 수 있는가, 내가 이 타이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매매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타이밍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래머든 뭐 피아노 강사든 댄서든 뭐든 간에 자기가 진짜로 이 주식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내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스타일은 다 달라요 사실. 그리고 능력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초보자들은 그 능력치가 다 바닥이고요, 초보자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초보자 상태 그대로 좋다고 하는 주식 사가지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매매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하고,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들고 있다가 와 잘 팔았어 나 수익 냈어 와 환호,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미천이 금방 드러날 만한 주식은 몇 번 하다 보면은 나랑 맞지 않는 주식, 나랑 맞지 않는 상황을 맞다 보면은 그냥 다 손해로 오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냥 물가 상승이니 금리 인상이니 러시아 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주식 개박살 났습니다. 저 어떡하죠?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요 어떠한 조건으로든 간에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 모르고 주식을 사서 컨트롤도 안 되는 상태로 매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멈추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일단은 좀 멈춰 봐야 돼요. 그리고 자아 성찰을 하셔야 되고, 부족한 게 있다면은 야 이 주식 말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떠한 주식을 갖다 주더라도 이 주식의 특징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고 내가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종목들을 구성을 해서 매매를 이어나가고 계좌를 관리해 나가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그에 발맞춰서 종목들을 고르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 들어가도 그 분위기는 금방 느껴지고요. 제 주변에 한 2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 동학개미라고 하죠. 이제 한 1, 2년 정도 주식을 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 지금 안 힘들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실력 없이 그동안에 좋은 시장 믿고서 그냥 수익 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성장하셨나요? 목표한 만큼 돈 버셨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2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거면요, 그대로 가면 10년이 가도 안 되고 20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시간 동안은 그냥 다 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그냥 공부, 단순하게 경제 뉴스 보고서 책 보고 이런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 성찰을 기반으로 한 실전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유튜브 채널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유튜브 2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유튜브들 보다 보면은 또 실전 매매에서 도움 드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보세요. 최대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능력치를 키우고 올바로 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유튜브랑 그런 클럽 운영으로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